한 포토부스 매장입니다.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손찌검을 하더니 몸을 밀치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서로 머리채를 붙잡은 채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또 다른 여성들까지 가세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베트남에서 벌어진 이 폭행 사건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날 포토부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제 새벽 2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방금 보신 그 사건을 좀 다뤄달라. 지금 제보 카톡, 이메일, 심지어 말이죠. 응우엔 띠투엔님, 투타오님, 쩌황님, 투이비정, 응우엔 까투엉. 베트남 현지 분들이 한글 번역기를 돌려서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하겠다고 지금 이 내용을 보내주고 계세요. 아마 어떤 분이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보를 하라 뭐 이렇게 뭘 적어 놓으셨나 봐요. 박 변호사님. 네. 매일이 지금 베트남 현지 분들이 수백 통을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이 사건이 일파만파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건 발생 시간은 11일 밤 9시 13분입니다. 현지 시간입니다. 베트남 현지 하노이에 있는 그 포토 부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 여성 2명이 베트남 여성들한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요.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직원도 이제 그걸 보고 어쩔 줄 몰라서 말렸는데 상황이 진정이 안 되니까 직원이 결국 현지 공안에게 신고를 했고요. 이 폭행 장면이 담긴 이 영상 자체가 온라인, SNS,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엄청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결국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매체 보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저래서 베트남 분들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고 있는 거였군요. 자, 근데 앞서 보신 영상은 2차 폭행 장면이었고 이미 포토 부스 안에서 1차 폭행이 있었다고요? 네, 이 포토부스 안에서 벌어진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준비돼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예. 네, 한국인 여성이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조금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데 이 베트남 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이렇게 찰싹 때리죠. 왜 때려? 네, 급기야 모자까지 이렇게 벗기면서 시비를 겁니다. 참다 못한 베트남 여성도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머리채를 잡은 채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싸움이 포토부스 밖으로까지 번지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얼마 후에 기력을 잃은 베트남 여성들이 이렇게 풀썩 주저앉은 모습도 담겨 있고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 여성의 머리를 이렇게 주먹으로 내려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영상에서는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만 원본 영상을 보면 한국인 여성이 사진을 찍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그 입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야, 빨리 나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지금 저 포토부스에 어떤 일이었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예약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예약한 시간하고 결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입구에 서서 지금 보신 것처럼 빨리 나와 이렇게 재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촬영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좀 당황해서 뭔가 좀 못못하고 있으니까 급기야는 저 한국 녀석이 아까 보신 것처럼 안으로 들어와서 주먹질을 하고 발로 폭행을 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둘이잖아요. 처음에 한 사람이 그렇게 신랑에 보려다가 일행들끼리 몸싸움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밖으로 나와서는 베트남에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끌다가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 봤고요. 직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정이 안 됐다가 결국에는 이 베트남 여성들이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까지도 다 같이 보신 겁니다. 저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는 그때 심지어 충격으로 음식도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 수백 건의 이 제보 메일 중에는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그 인물의 얼굴, 직업, 약간 진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가해자의 신상, 한국인 여성 가해자의 신상이 이미 베트남 현지에서는 쫙 퍼졌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성들은 대기업의 계열사 혹은 1차 협력기관에서 단기 파견 나온 여성들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뭐 사진, 회사, 뭐 SNS 다 뭐 흔히 뭐 신상 털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다 신상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대요. 모든 이걸 본 사람들이 한국인 여성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은 엄정하게 처벌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아가서 예전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갑질까지 재발굴돼서 비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입장 바꿔놓고 저희도 누군가가 죄 없이 저렇게 사진 찍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이랬으면 너무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 영상을 본 지금 국내 네티즌들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우리가 다 부끄럽다. 남의 나라 가서 왜 저러냐. 외국 무서운 거 왜 모르냐. 이런 식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희 메일박스로 들어온 베트남 현지인들의 제보 메일입니다. 물론 내용은 다 같아요. 어떤 분이 딱 양식을 정해줬던 모양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한. 그래서 그걸 다 복붙해서 저렇게 베트남 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이 폭행에 가담한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입장문이 베트남 현지 SNS를 중심으로 또 떠돌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당락된 일단락이 아니고요. 그렇죠. 일당락. 이게 뭔 말이죠? 뭐 일당, 이당 뭐 그런 거 아닌데 이 여성이 본인이 SNS 글을 쓰면서 일단락인데 아마 일당락으로 오탈자 뭐 잘못된 글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그거예요. 신상이 유출된 피해자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치료비 포함한 6천만 동, 하나로 한 317만 정도 되는데 지급하기로 했고 일당락된 일이니까 신상 유출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잖아요. 유출 부분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글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더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가해자 여성이 쓴 글인지 아직 확신을 못 하겠어서 진위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폭행 사건 이후 나는 귀국 예정이다. 합의금 317만 원을 근데 이게 관련해서 다양한 설설설이 막 퍼지고 있던데. 자, 교수님. 네. 저희가 그 해당 업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저희가 연락을 해봤죠. 네, 저희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관계자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그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베트남 현지에서 이 사건 때문에 혐한 분위기가 막 엄청나대요. 자,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겼다 해서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까? 이전부터 베트남이 역사적으로도 사실 삼국지에도 나오는 국가입니다. 전쟁과 관련돼서 피해의식도 많고 자존심도 센 국가이기도 하고 또 아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보다도 공안의 힘이 굉장히 센 것이고 좀 엄격한 편이에요. 저는 저 가해 여성들이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했는지는 뭐 술에 취했다라고 뭐 입장문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생각보다 좀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에서 출국을 금지한다거나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이렇게까지 이제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면 베트남 당국 입장에서도 그냥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어요, 진짜. 아이고. 박 변호사님. 이제 처벌이 이제 불가피할 것 같고 저 뭐 술 먹었다 해가지고 봐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요. 동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좀 안 좋은 게 저는 영상 자체가 처음부터까지 거의 다 있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폭행을 시도했고 시비를 걸었고 그 후에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가하는 장면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마도 이게 뭐 외교적 문제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반영이 된다면 저는 아주 크게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 4년간의 교제 끝에 아기를 갖게 됐다는 필리핀 여성. 하지만 임신 소식을 전하자 이 남자친구 홀연히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남자친구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황. 이 한국인 남성은 도대체 어디에 숨은 걸까요? 예, 제보 사건입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교제를 이어왔는데 임신을 하니까 아이가 생겼다고 갑자기 잠수를 탔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화가 나는 그런 또 제보 뉴스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전한 필리핀 여성은 현재 23살입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을 너무 좋아했고 또 필리핀에 있는 한국 회사에도 다녔었대요. 그런데 이제 한 데이팅 앱을 통해서 한 한국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2019년이었고 그때 이제 2020년이었고 그때 19살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죠. 19살이요? 그러니까 바로 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이 남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연락만 주고 받다가 이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비록 이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연인처럼 되었대요. 그러고 2022년 9월에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제연애다 보니까 이 남성은 1년에 한 번만 필리핀 정도에 갈 수가 있었는데 대신에 일주일 이상, 2주일 이렇게 여성과 같이 있다 왔고요. 심지어 여성의 가족과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을 사귀었대요. 그러니까 꽤 4년. 오래 사귄 거죠. 예. 아주 진지한 관계였다고 하고 그 4년을 만난 끝에 둘 사이에는 아기가 생겼습니다. 자, 4년을 만났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지했다. 그리고 이 여성의 가족들과도 계속 어울렸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의 결정체 아기가 생겼으니 당연히 기뻐해야겠죠. 하지만 이 남성 돌연 태도를 싹 바꿉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필리핀 여성은 평소보다 더 졸리고 좀 몸도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4번을 검사를 했는데 모두 2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해 1월에 여성은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임신 사실을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낙태 권유였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지워야 하지 않겠냐라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성은 아기를 지키고 싶다, 죽이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남자친구는 8월에 시험도 있고 공부 때문에 필리핀도 자주 못 가고 일도 그만뒀다. 아기가 더 크기 전에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필리핀 여성이 직접 보내준 한국인 남성과의 대화 캡처에서는요. 아기를 책임지겠다 또는 여자친구의 몸을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축하는커녕 여자친구한테 괜찮냐 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연락 두절. 그렇죠. 엄마한테 임신 사실 알려라 라고 말한 뒤에 이 한국인 남자친구 잠적이 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엄마한테 이미 얘기를 했고요. 엄마가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어 해요라고 문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었어요. 사람 이름 얘기하고 전화 받으라고 계속 했는데 하도 내보고 좀 도와달라고도 했지만 묵묵부답이고 비슷한 대답 같아요. 에휴. 공부 때문에 바쁘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급기야는 아기 가질 준비도 안 돼 있고 돈도 없고 필리핀 못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SNS 계정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말 행복하게 만나고 사랑하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선 돈 없어. 나 공부해야 돼. 바빠. 필리핀 갈 돈도 없어. 저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바쁘다는 이 남성 다소 황당한 곳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안녕. 난 땡땡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안녕, 난 누구야라고 말한 건 연락이 끊긴 이 바로 그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올해 3월 말에 데이팅 앱을 통해서 또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본인을 한국에서 온 누구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 다른 필리핀 여성과 연락을 한 건데요. 그런데 연락을 주고받던 이 여성이 다름 아닌 임신한 필리핀 여성의 친구였습니다. 이 피해 여성 친구는 바로 왜 내 친구를 떠났냐? 당신은 아빠고 내 친구 옆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발뺌을 뺐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친구는 친구 사진까지 보냈는데요. 제발 내 친구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재차 부탁을 했지만 남성은 나 필리핀 이번에 처음 오는 거다. 게다가 나는 결혼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성이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 사진을 본인 얼굴로 걸어놓은 덕분에 친구의 남자친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하고요. 남성은 이후에 사진도 다 내리고 또다시 잠적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질어질하네요. 자, 팀장님, 임신한 여친의 친구한테 작업을 걸다가 들킨 겁니다. 자, 한국 망신,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는데 이 이자가 한국에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피해 여성의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유튜버가 그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독자 한 분도 또 이 필리핀 여성을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적했는데 이 그 남성으로 추정된 사람을 아마 찾았다는 주장을 하고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도움을 준 남성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딸과 동갑인 필리핀 여성을 돕기 위해서 필리핀 여성이 해당된 사진 있지 않습니까? 남성 사진. 이런 걸 가지고 찾기 시작했는데 찾다 보니까 그 남성이 한 주유소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내고요. 주유소요? 현재, 예,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 여성이 말한 그 남성의 나이가 무려 10살이나 더 위로 차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결혼도 한 상태고 또 그리고 자식까지 있다는 상태를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장에 따르면 이 말이에요. 남성은 40대고 또 그리고 한국에 가정이 있는 유남이고 아이도 있다. 이런 모든 사실을 그 피해를 당한 필리핀 여성한테 모두가 알려줬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임신한 필리핀 여자친구한테는 92년생이라고 알리고 사귀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국의 어떤 분이 이 이자의 그 뒤를 추적했더니 82년생, 무려 10살을 어리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유부남, 당연히 유부남, 아이도 있는 유부남. 자, 물론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4년을 만난 남성이 이런 인간일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필리핀 여성분이.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피해 여성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Mad. I cried to my mom all day. Also, I felt guilty about his wife and sons. But you didn't know. It was not your fault. And I was thinking that maybe I'm not the only girl that he met here. 이게 참 교수님, 예. 네, 참, 예, 제가 막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 마음이네요. 지금 저 여성은 임신 7개월로 들어가서 이제 배도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뭐 굉장히 속상했겠죠.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아이도 지금 뱃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나뿐만이 아니고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한 당당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다, 엄마가 아빠도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삭의 배도 찍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남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를 위해서 이 아이 아빠를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요, 낙태 자체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캐톨릭이 워낙에 보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도 없고 낙태를 하는 사람조차도 불법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무리 원해도 낙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10살이나 많고 만약 결혼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남성 그냥 둘 수 있겠나. 또 진짜로 다른 피해자도 나올 수 있기 전에 빨리 밝혀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유 왜 뭘 그렇게 꼭 낳으려 그래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좀 막말하시는 분들도 그 원래 영상에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나라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그렇죠. 예? 처벌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코피노라고 하잖아요. 한국과 이 필리핀 국제 부부들 사이에서 난 3만 명에 이른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아마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지금 7개월이지만 몇 달 있으면 이제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양육비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원하는 거는 남성을 만나든지 아니면 최소한 아빠로서 책임지게 한다든지 이 부분인데 얼굴 공개 같은 걸 원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 법은 좀 어렵습니다. 뭐 필리핀 법도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얼굴도 알아야 되고 또 소재도 알아야 되고 신원을 알아야지만이 양육비 등 아빠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원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남성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요. 실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나와도 뭐 방금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나 돈 없다.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답답하네요.